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남북조 시대, 이 남조의 첫 번째 왕조 송나라의 후안무치한 황제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남북조 시대 이야기는 수다몽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이 북조와 남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북조의 시작인 북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풍태우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그 북위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영태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멸망한 후에 동위와 서위로 나누어지는 과정, 그리고 고환이 북제를 세우고 그 아들들이 또 이어서 죽고 죽이는 권력 싸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던 모습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고양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말 미친 짓을 일삼았던 황제였지요. 그리고 고환의 황제 고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풍소련과 함께 온갖 미친 짓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었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중국 최초의 여제상 유경헌 이야기와 북제의 명장 난능왕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난능왕은 드라마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자, 이렇게 북조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정 PD랑 논의해서 이 이야기를 좀 묶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남조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남조의 송나라는 송나라가 또 있어요. 그쵸?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조광윤이 세운 나라가 또 송나라인데 둘 다 송나라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조의 송나라는 이 황제들의 성씨가 유씨거든요. 그래서 유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송나라, 유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둘 다 이 남조의 송나라를 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조를 세운 요분, 남조의 유송을 세운 요분이 바로 무제유유입니다. 남송의 초대 황제 무제유유인데요. 자, 유유는 서주 팽성 사람으로 이렇게 남하를 해서 경부로 이주를 해왔는데 원래는 이 관료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탈행위도 했던 것이 도박에서 빚을 져서 그걸 갚지 못해 말뚝에 결박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유유는 근력이 좋아서인지 그런 와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많이 익혔는데 무예 실력이 아주 출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력을 발휘해서 나는 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사연의 북부병에 가담을 해 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진말. 자, 동진은 사마 씨가 세운 그 진나라 아시죠? 진나라가 또 이렇게 멸망을 해서 강남 이남으로 천도를 해서 그 유지를 이어간 나라가 동진이에요. 그렇죠? 네. 이 동진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내란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유가 당시 동진의 황제였던 이 사마 덕종을 이렇게 협박해서 선양 받아서 스스로 초나라라고 하고 황제가 된 환현이라고 있었어요. 이 환현을 토벌하고 사마 덕종을 다시 황제로 복위시키면서 중앙 권력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 덕종, 진나라에는 백치 황제가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마 덕종이고요. 이 사마 덕종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황제였지요. 어쨌든 이런 사마 덕종을 다시 복위를 시키고 스스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 사마 덕종이 동진의 제10대 황제 안제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유유가 서서히 이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해서 이 모용 선비족이 세운 남연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로 부상했던 유이의 세력을 제압한 후에 이 전체의 나라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리고
뛰어난 이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다 평정한 다음에 사실은 사마덕종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백치 황제를 스스로 모신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지 그를 죽이고 또 세웠던 동진의 마지막 황제, 그러니까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에게 선양을 받아서 황제가 되어 420년 송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송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세우자마자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동진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와 그 황족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려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 선양하는 군주는 뭐 죽이지 않고 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유가 이 선양한 군주를 와 그 일가를 몰살시키는 어떤 사례를 남기면서 이후에는 선양받은 후에 이 이전의 황제 일가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420년 7월 정식으로 황제의 보좌에 오른 송무제 유유. 어쨌든 무력으로 황제가 되긴 했지만 유유는 꽤 모범적인 황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중앙 집권 제도를 강화하고 관료 기구들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대족들, 그러니까 세력 있는 귀족들을 제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금 정책을 정비해서 백성들의 이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는 많은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민들이 많으니까 황후의 땅을 이렇게 하사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해서 유송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인데도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발전이 되어 가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던 것이 침대에 보통 황제라면 이렇게 호화로운 비단 휘장을 걸쳐서 황제의 위엄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검소한 그런 천으로 만든 간소한 휘장을 치기도 했고요. 유희도 즐기지 않고 연회도 거의 열지 않고 또 궁녀의 수도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재위기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안정이 되었을 텐데 재위기간 3년도 되지 않아서 6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송무제 유유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이는 그의 장남 유이부인데요. 15살의 나이로 이 유송 2대 황제인 소제로 즉위를 하게 돼요. 유이부는 어려서부터 되게 힘도 세고 아버지가 무력이 센 사람이다 보니 그 또 핏줄을 이어받아서인지 힘도 세고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쐈대요. 그런데 나 이렇게 무력이 세다 하는 이 무력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음주 가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황태자 시절부터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다니고 놀면서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가 된 후에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황제의 취미생활, 채찍으로 사람 때리기. 그러니까 재미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황궁 안에, 이렇게 황궁 안에 주막 여는 황제들이 많은지 이 황궁 안에 주막 열어서 술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오전에 연못과 누각을 지었다가 아유 저거 보기 싫다 다시 짓자 하면서 오후에는 헐어버리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공 서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이지는 나이가 15살에 유이부가 황제가 됐으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좌해줄 고명 대신들이 있었어요. 서이지가 그 고명 대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제 유이부가 계속 이 황제 자리에 있다가는 이 나라 미래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그를 이제 폐위시켜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유이부가 이 후원인 화림원에서 다 모여라 하면서 또 시정잡배들 또 불러들이고 시종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하면서 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이지가 뜻을 같이 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황제와 함께 놀고 있는 시종들을 모두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이부를 잡아서
태자가 있던 그 처소에 압송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서희진은 바로 이 소제 유의부를 영양왕으로 폐해버리고요. 초대 황제 유유의 셋째 아들 의도왕 유의룡을 황제로 세운다는 황태우의 명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대로 두면 위험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의부는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즉위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폐위당하고 암살당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첫째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황제답지 않다 해서 그를 패한다면 둘째 아들을 올리는 게 수순이 맞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노릉왕 유의진이 소이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를 올리지 않으니까 또 그가 위험 요소가 됐겠죠. 그래서 이 무제의 둘째 아들 노릉왕 유의진도 이때 함께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송의 또 황제가 된 그가 송문제로 18살 나이로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유송의 황제들은 재위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의룡만 재위기간이 29년 4개월, 유송이 60년간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송 역사 반을 이 유의룡이 황제로 있었던 거예요, 송문제가.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나마 6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 유의룡이 명군이었던 거예요. 유의룡이 없었다면 유송의 역사는 30년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룡은 이 초대 황제였던 유유의 정책을 이어서 실행을 하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 이 농민들,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농업 생산을 장려하는 어명을 여러 번 내려서 정부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지도를 합니다. 대홍수가 났을 때 조정에 이 비축미를 풀어서 이재민들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호적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나라의 세수를 증가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 통치를 잘했던 유의룡, 문제는 후계였어요. 누구를 이제 후계로 세울 것인가. 송문제 유의룡의 맏아들 유소를 8살 때 황태자로 책봉을 해서 이제 후계를 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소는 무예를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구를 두루 사귀는 모습을 보여서 어렸을 때 너는 대인관계가 참 좋구나 하면서 아버지 송문제가 되게 아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 힘 좀 쓰고 친구 좋아하고 이러니까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니 또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유소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 중에서 동양공주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동양공주 노비 중에서 왕행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행무가 아무래도 이 동양공주가 미신을 좀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용한 무당을 압니다 하면서 무당 엄도육을 동양공주에게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도육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좀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공주가 엄도육에 혹 넘어가서 엄도육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괜찮은 도사 한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 하면서 이 황태자 유소랑 또 유소의 이복 동생 시흥왕 유준에게 이 엄도육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이 엄도육에게 빠지게 되는데 엄도육이 자신은 신선이 되는 그 수련 과정에 있어서 곧 신선이 될 예정이고 복식 법수를 익혔다. 그러니까 장생불사하는 법수를 익혔다라며 막 뻥을 치는데 이 공주랑 유소, 유준이 다 이를 믿고는 엄도육을 신령님 하면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시흥왕 유준은 이복 동생이자 유의룡의 넷째 딸이었던 이 혜영 공주와 사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과
사통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해염공주는 조천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오빠와 사통을 하고 그걸 남편 조천에게 들키게 돼요. 조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해염공주를 욕하고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송문제 유일용이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너무나 화가 났던지 이 공주를 왜 이따위로 키웠냐 하면서 이 해염공주를 낳았던 장미인을 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유소와 유준이 알게 되면서 내가 해영공주와 분류를 저질렀다는 건 해영공주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해영공주의 엄마를 죽여?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유소도 내가 황태자인데 맨날 나 혼내기만 하고 아버지 미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버지를 저주하는 무고를 합니다. 누구를 시켜서요? 바로 신령님으로 모시고 있는 엄도육을 시켜서 이 무고를 하는데 이제 옥으로 아버지 유일용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중국에도 이 무고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저주를 담아서 이 황궁 뜰에 묻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니 아들들이 나 빨리 죽어라고 저주를 내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엄도육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얼른 도망을 가버리죠. 자, 그래서 이 송무제 유일용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놈은 인간이 될 놈들이 아니다. 정신을 못 차릴 거다. 그래서 태자를 패해야겠다. 그리고 요 못된 유주는 내가 사약을 내리고 말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태자를 패하기 전에 누구를 또 태자로 올릴 건지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대신들과 막 논의를 하는 도중에 넷째가 좋습니다, 다섯째가 좋습니다, 여섯째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정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유일용 입장에서도 아무리 괘씸해도 아들들을 죽이는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이놈들을 내가 죽여야 하나, 죽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분란이 될 텐데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아끼는 후비 총비 중에서 반숙비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내 아들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반숙비가 바로 유준의 엄마입니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 유준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고 유준 역시 또 황태자 유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죽는다. 아버지한테 죽는다. 그럴 바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하고 신복들하고 먼저 황제를 치기로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치기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자, 서기 453년 1월 21일 밤 황일용이 태자 옹립 문제로 새벽까지 신하와 대신과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놈이 좋을까 막 논의를 하다가 그나마 좀 똘똘한 여섯째 아들 유탄을 이 태자로 세우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유탄을 불러들이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새벽까지 이 논의가 길어지니까 이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니 유소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있었고 그의 사병 1000명을 이끌고 궁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유소의 신복 장초지가 칼을 들고 유일용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고 유일용이 이를 막으려고 탁자를 들어서 칼을 막는데 그런 와중에 이 5손가락이 칼에 찍혀서 모두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계속 막았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유일용이 이렇게 죽음을 맞을 당시 나이가 4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나라가 안정되게끔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결국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유소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태자였으니 당연히 황제가 돼야지 하면서 스스로 즉위를 해서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용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이름이 유준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준은 이 앞에 유소랑 같이 놀러 다니던 그 유준이랑 달라요. 셋째 아들 유준이에요. 유준이 아니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다니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유소를 토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스스로 또 유송의 황제가 되니 이 유송 제4대 황제 효무제가 됩니다.